박수 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요거 그림체계도 그렇죠? 이거 하려고 모였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들 질문하시는 게 밥은 언제 먹나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밥은 1시 반에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씩 3번 하고요. 밥 먹고 1시간씩 3번 해요. 그럼 6시에요. 딱 6시 끝나요. 더 안 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볼 거고요. 이것의 이제 의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 제 수업 듣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전체가 다 그림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인데, 피시 마세요, 일단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 보라고 이게 한 장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작년에 이 수업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자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일부러 한꺼번에 보라고 이렇게 뭉쳐놓은 건데 자르면 안 돼. 가운데 그림 있죠? 도시관리계.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나와 있고, 체계도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이제 학번마다 용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기 뭐 할 때, 입문할 때 용어만 쫙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용어 나와 있는 거 뭐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또 오바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작년도의 문제를 내가 어제 또 앉아가지고 쭉 봤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꽈락은 충분히 넘겨요. 이것만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대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오늘 또 표정들이 막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하루에 이걸 다 하면서 우리가 웅장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스토리인지, 뭐인지,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다시 복습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봐도 괜찮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전 중에는 보통 체계도 위주로 보고요, 그쵸? 그리고 마무리되고 오후에는 용어 위주로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쵸? 조금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만 좀 다들 눈 좀 뜨시고 하시면 되고,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되게 졸릴 수 있어요. 가뜩이나 잘 자는 사람들이 사람이 더 모였으니까 산소가 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왔다 갔다 좀 하시고 좀 창바람 쐬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제 접을 때 어떻게 접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접어가지고 밑에 접고 이렇게 4장만 펼쳐 놓으세요. 4장만. 가봐요. 이렇게 요만큼만 됐죠? 4장을 피면 아마 책상에 딱 맞을 거예요. 그죠? 예, 딱 맞을 거예요, 책상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가 중간중간 좀 위치를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을 펴놓으시면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입니다. 그럼 매번 얘기하는 게 이거죠.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매번 설명하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인문관역 때부터 매번 얘기한 뭐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규제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요. 처음 들어요? 뭐라고요? 당연히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야. 행정관청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을. 그러면 그 규제를 위해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항상 뭐라 했냐면 제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이나 뭐라고 이해하자 우리가 규제하는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세팅해줘도 별 무리가 없다.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자.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자. 이게 기본 맥락입니다. 그쵸? 근데 항상 그럼 뭐가 된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계획이 나오면, 기억나죠? 액션 스타트.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냐? 제발 반대로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봐봐요. 외워볼까요?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한 법률. 이 법률이 우리 시험 문제 12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요 법률을 그냥 하나의 법이라고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책에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아니에요. 이 법률이 사실은 거의 60-70% 이상 되는 베이스예요. 그렇죠? 이걸 챙겨 놓으셔야지만이 60-70%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 3분의 1이 뭐야 이제? 건축주택이야 사실은. 이해가십니까? 나머지는 다 뭐다? 이 법에 기초한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먼저 아셔야지만 뭔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토를 계획하자고 했는데 또 한번 물어봅니다. 국토는 넓다고 했어요? 됐다 넓다고 했어요? 오, 맞췄어요 또? 뭐라고요? 국토는 됐다 넓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가 밑에 동그라미에 있듯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그쵸? 그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 게 기본 테마가 되어져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 게 뭐다? 기본 테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뭐라 했어요 제가? 이와 같은 도시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 이렇게 120여 개 부분에 뭐가 되어 있다? 도시가 있다. 그럼 뭐가 돼요? 각각의 도시마다 다 뭘 만든다? 도시의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각각의 도시마다 모여서 전국에 뭐가 되어진다? 바로 국토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번 얘기하다시피 그냥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려우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단위 뭐를 보자? 도시를 본다는 얘기고 우리는 어디를 배우는 거야? 대표적으로 서울. 그렇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도시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어쨌든 계획이 나오면 계획은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합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한다.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다고 나오면 국가계획인 거고. 됐죠? 눈 뜨면 10분밖에 안 됐어요. 봐봐요. 여러 시작과 동시에 졸음이 저도 오늘 9시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온 줄 알아요? 차가 안 막혀요.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길은 뭐라 불러 우리가? 이걸 광역설이라 불러요. 그럼 광역설은 여러 도시에 걸려 있으니까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걸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항상 뭐다?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서울시란 도시에서 도시의 계획을 만드는 거고 그 도시의 계획은 뭐하고 뭐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렇다? 서울시라는 도시는 너무나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본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서 기본계획으로 지침을 먼저 만든 다음에 기본계획에 맞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묶어서 뭐라 한다고 이거를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가평군이면 군계획인데 우린 군 단위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같은 도시는 도시계획, 가평군은 군계획, 한 번에 부를 때 도시군계획. 이해갑니까? 하지만 서울시는 군 단위 아니니까 저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군 얘기하다 발음 조금 세요. 군 발음이 어려워. 군. 뭐라고요? 됐죠? 오해 마시고. 그러면 요와 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사진으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요. 봐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설명드리는 거 간단히 볼게요. 수도권 일대인데 서울시만 살짝 확대해보면 이렇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요. 시작.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면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그럼 단어 기억해요. 도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외우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라고 외우세요. 우리 서울이니까. 부산이면 부산시겠지. 그렇죠?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워낙 넓으니까 뭐 하자? 아하, 도시의 밑그림이 되어지는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스케치를 먼저 한다. 그리고 그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다?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다.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그럼 계획이 나오면 뭐라 알아? 어디에 만드는가? 항상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규제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봐봐요. 그럼 서울시 안에 이와 같이 도로를 만들어요. 서울시 안에 기반시설로서 도로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해야죠. 그래야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어? 도로 만들기 위한 개개인의 토지를 규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내가 뭐라 불러? 그렇지. 훌륭해. 이주배운 보람이 있네.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 이거를요.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도시. 제가 지금 그린 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1순환도로 이해갑니까? 여러 도시에 걸려있죠.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이런 도로는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여러 도시에 이렇게 고양시, 부천시, 인천, 광명, 의왕, 성남, 구리, 하남 돌아가는 길 있죠. 이런 길은 혼자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지정이 선행돼야 돼요. 시작. 광역계획권의 지정의 선행.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시작. 광역도시 계획이다. 됐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불안해요.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죠? 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왜?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들어야만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계획은 뭐다? 어디 만드냐. 그래서 서울시라는 관할에 만들어야 도시계획인 거고 서울시 관할이 아니면 그건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상위계획인 거죠.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하나 더 주의할 거. 광역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항상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역도시를 만든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이 없으면 광역도시계획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도시계획으로 해야 돼요. 주변 도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죠?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 의무가 생기는 거다.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 이해가셨습니까? 광역시설이라서 무조건 얘로 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용에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못 짓게 했어요. 짓게 했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상으로 뭐가 된다?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상 도로가 지나갈 차이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상 이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짓게 했다. 그럼 다르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도로 지나간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뭐가 된다? 아파트를 짓게 한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다르잖아.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해요. 그쵸? 따라해봐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게 계획의 대정의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일관되지 않으면 규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딜 가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해요. 그 내용을 제가 왼쪽 위 초록 색깔로 표시해 놨어요. 그렇죠? 국가계획에 부합해라. 다름은 우선한다. 왼쪽 밑에 광역도시계획 부합하라. 다름은 우선한다. 보일 거예요. 왼쪽 위에 1번, 왼쪽 밑에 3번. 알겠습니까? 다 수업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다고? 맨 위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얘기하죠.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인 거예요. 근데 서울시라는 관할구역 안에 요렇게 서초동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는 서울시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인 서초동에만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인데 서울시 전체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른다.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아,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구나. 그 서초동 재개발, 재건축에만 필요한 도시관리 계획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부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 하도 얘기해서 이제는 알아요. 그죠? 그 얘기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의 시기를 봤어요. 그럼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길게 좀 얘기해 볼까요? 도시관리 계획. 시작. 아니, 길게 하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뭐냐? 내가 수업 때 매번 얘기했듯이 요 내용이 부동산 공법의 60~70%예요, 사실은. 됐습니까? 당연히 어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다? 봐봐. 요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아래 페이지. 화살표가 돼 있을 겁니다. 보입니까?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밑에 있는 거. 이해가셨죠? 이건 책에 두는 목적이 뭐냐면 화살표를 잘 보란 얘기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럼 뭘 공부하는지 알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럼 봐봐요. 도시관리계획 한 번 더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어쨌건 도시가 나오면 서울시라고 합시다. 일단은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원 정의는 뭐예요? 관할구역에 서울시죠?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우리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대다시 많이 준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행정 내부적인 규제죠. 그래서 뭐 하나 물어보죠. 내가 사는 곳의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큰 사건이에요? 겁나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10억짜리 집을 부셔서 지으면 20억이 되어지는데 부시고 싶어요? 자꾸 부시고 싶어요. 자꾸 부시고 싶어요. 꿈을 부시는 꿈을. 그죠? 그러다 보니 영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이어도 위법하다면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뭐다? 아, 이거에 대한 부분에 효력의 발생과 효력의 실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너무 중요한 시그니처, 우리 도시관리계획 좀 만들어 줄래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 시작. 제안할 수 있다. 그럼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제한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관리계획일 때 제한이 되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이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은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그렇죠?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되죠? 바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합시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단어 안 외워도 됩니다. 한 번 더.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뭐다?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그죠? 신도시 만들기 위한 뭐야?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강서 마곡지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렇죠? 그러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라. 그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됐다. 사업하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 세 가지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문제. 택지개발 사업도 이 법의 도시계획 사업이다. X. 대지, 조성사업도 이 법의 도시계획 사업이다. X.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말고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계획을 하나요? 또 다른 것도 계획을 하죠.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 엊그제 배운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토지마다 토지의 용도라는 걸 정하게 되죠. 이걸 뭐라 불러?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우리 용도 지역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내. 우리 학원 2달 된 거 있는데 이거 하나 기억나요 이제. 도관농자. 그렇죠? 그거 아닌 게 어디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지의 용도가 뭐냐는 거는 토지 이용의 기본 첫 번째거든요. 누가 정해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이거 계획을 만들어 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항상 그 왼쪽에 제목을 기억해요. 도시관리계획. 이해 갑니까? 이 그림이 아주 공법의 핵심이에요. 코어. 이 바닥을 알아야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게 공법의 60, 70%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뭐가 되죠?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녹지도 도시입니다. 왜? 녹지가 없으면 주상공에서 숨 쉴 수 없으니까. 유치한 말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게 편해.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용도지역은 왜 중복이 안 돼? 어떤 분이 어제 그러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물론 그렇지. 돼 있지. 근데 사람으로 본다면 성별이라고. 남성, 여성 같은 거.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 이게 토지 용도가 바로 그런 거야. 토지의 성이니까 중복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용도 지역만으로 규제가 완성이 안다면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걸 지구라고 하지. 그러면 지구의 종류는 뭐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대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쵸?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취락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예요. 취재진,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죠. 방화 방지예요. 사실은 용도지구 종류 외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에서 다음 중 국토계획 법령의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오잖아요. 안 쉬워요. 미관지구 없거든. 옛날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통 경관지구란 말을 쓰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없는데 과거엔 미관지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2차 옵션 뭘 정해요? 용도 구역을 정한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라 했어요? 재수시도 혁복입이다. 또 아는 거 나왔어요. 뭐라고요? 재수시도 혁복입이다. 그래서 매번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재는 개발 제한구역의 재 조정구역. 잘했어요. 누가 보면 우리 합창단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그리고 신설된 거 중에 3가지. 뭐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근데 매번 얘기 써봐요. 입체복합구역은
함께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뭐랑 함께? 협복과 함께 할 때만. 협복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뭐라고 돼 있죠? 여기는 여기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을 별도로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구역만 정하는 게 아니라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모두 하죠.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도 만들기도 합니다. 같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뭐다? 요거 할 때 같이 하는 경우고 여기는 구역에 대한 지정변경 계획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행위자는 따로 시행령이 있거든 이거는요. 그래서 좀 달라요 구조가. 어쨌든 입체복합구역은 반 걸쳐 있는 거예요. 협복과 함께 할 때는 공간 재구조를 입안해야 하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입안할 필요가 없겠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얘는 반 걸쳐 있나 보다. 어쨌든 범주로 본다면 얘도 공간 재구조와 계획을 입안하는 건 맞죠. 함께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이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봐봐요. 용도 지역은 베이스가 일단 깔려 있고 그 다음 지역의 제한을 용도 지구로 뭐하죠? 1차 옵션을 가하고 용도 지구로도 완성이 안 되면 2차 옵션에 용도 구역을 정하는구나. 뭘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지만 협복입에 대한 부분은 뭐다? 완화가 방점이라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선행하여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신설된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완화가 되면 남용 우려가 되니까 먼저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그러자고 미리 만든 계획이 뭐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의 내용, 즉 도시관리 계획 같은 건 만든 걸로 보통 간주해 준다고 조문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쵸? 참 법이라는 게 우스워 보여도 참 철저하다니까요. 앞에 따져보면 정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은 또 뭐라 불러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everybody,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 요 동네 정비사업이 돼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얼마나 정해야 됩니까? 공원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까? 요 동네만의 계획을 만들자.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됐습니까?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원 이만큼 만들어 땅 기부할게. 대신 50층 짓게 해줘. 70층 짓게 해줘.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다? 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주라고 뭐다? 제한도 가능한 거고. 그럼 봐요. 결론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본다면 내용은 두 가지인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 요거 한 덩어리하고 시작. 도시계획 사업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하는 거하고 용도 지역지구 구역 요거 한 덩어리하고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 배우느라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쯤 들어가요. 1주씩 간다고 쳤을 때. 근데 우리는 10조 과정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6조는 갈 수도 있다 봐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그죠?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자는 내용을 보고 있는 중.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무서워서 두 팔 좀 들고 목도 좀 돌리고 우리 옆반 601호 분들도 같이 하세요. 이렇게 자지 말고 그만. 그렇죠? 목 좀 돌리고. 어때요? 생각보다는 좀 기억이 나죠 이제? 안 나요? 사실은요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 10번 이상은 반복해야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수업 안 빠지고 들은 분들은 11월부터 들었으면 벌써 한 너댓 번은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훨씬 좀 편하죠 아무래도 들으면서. 그리고 요 지금 드린 자료 있잖아 이거는요 찢지 말고 집에 가서 벽에 붙여 놓으세요. 펼쳐서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그럼 지나가다가 아 이거 보는 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화장실에 붙여 놓던가. 아, 안 되겠다. 샤워하면 적겠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거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주라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완전 중요하다.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의 완전 시그니처인데 이 제한은 시험이 안 나온 적이 뭐다? 한 번도 없다. 요 내용이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작.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주의할 게 뭐예요? 봐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봐요. 야, 내 토지가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근데 나 승질나서 나 안 되겠어. 이거 도시지역으로 바꿔줘. 라고 제안을 한다. 이거 될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나만을 위한 제안이에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땅 사가지고 바꿔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지 세우고 엄지척 움직여야 돼.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제안만 가능해요. 시작. 우리를 위한 제안. 어제도 이러다가 물병 엎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커피나 물병 있는지 조심하시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를 위한 제안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제한은 안 되고 다음에 5가지만 제한케 해줄게요. 아주 중요하고요. 이번 36회 또 100%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제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험한 산으로 먼저 가야 돼요. 점쟁이한테 가면 안 돼요. 뭐라고요? 영험한 산에 가야 돼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지산이라고 해요. 아주 영험한 산이에요. 합격을 보장하는. 뭐라고요? 기지산. 기지산에 가서 대학 입학시험을 봐요. 대입. 그리고 기원을 해요. 제안하는 거죠. 합격하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이거 똥침 아니에요? 알죠?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될까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특히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참 잘 나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 중에 유일하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재진 보고 경북 화재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구 관련된 게 뭐냐면 사실은 요 3, 4번이 지구 관련된 건데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란 말이 나와 있죠. 네, 뭐라 했어요? 여기는 보호지구, 여기는 경관지구, 여기는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용도 지구가 중첩되어지면 여기 있는 토지는 정말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토지가 버려져요, 거의. 그래서 이거 좀 행위 제한 좀 대체해보게 제한을 합니다. 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의 제한은 2가지인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제한과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한 경우의 제한. 딱 2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제수시도 협복입 중에 용도구역 중에 유일한 제한이 가능한 건 입체복합구역입니다. 풀네임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시작.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 말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아무래도 설치에 대해서 푸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잘 만들라고. 요즘에 GTX 등등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어저께 개통했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이 금요일날 내가 일산 수업이거든? 동네가 완전히 파티 분위기야. 너무 좋다고 막 신났어. 킨텍스 주변 사시는 분들이. 킨텍스 주변에 집을 샀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다만 주의할 거. 이 중에서 제한할 때 동의가 필요한데 기 2분 5분의 4.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100% 나올 겁니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35회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물어보는데 돌아가면서 물어보는데 입체복합구역은 나올 타이밍 됐다. 한 번 더.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또 나오면 4분의 3 이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또 헷갈려. 그쵸? 45 내에 제한했으니까 알려줘.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원인자인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됐습니까? 요게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었으면 제일 중요한 거 봐봐요. 요 A가 내 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겠다고 결정이 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주면 이 A란 자는 내 토지에 앞으로 도로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 도시관리 계획에 효력이 발생하냐? 완전 빈출이야. 완전 중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시작. 지형도면 고시한 날.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이유도 뭐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봐봐. 이렇게 산 2-43 임 이걸 뭐라 그래? 아니야. 이걸 뭐라 불러? 아니. 지번. 어려워. 지번, 임, 지목. 한마디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토지의 표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효력은 발생한다. 이해갑니까? 다만 여기 나올 때 절대 주의할 건 다음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다음날은 언제 나온다고? 효력을 잃을 때. 지금 요 그림 안에 있는 거 다 발생은 뭐야? 지형도면 고시한 날. 뭐 좀 물어볼까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어요.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도시계획서의 결정고시가 돼서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왼쪽에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해갑니까? 요 그림 안에는 다. 하지만 효력을 잃는 거를 간주할 땐 다음날 들어간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하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고시가 됐다. 그런데 내용에서 20년이 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서의 결정고시는 실효한다. 이거 뭐였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실효는 다음 날이 있어요. 발생은 다음 날이 없고. 시작.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 실효를 간주하는 건 다음 날이 있어요. 아니 어저께 그저께 수업 갔는데 어떤 분이 작년 합격생이 오신 거예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대. 찾아봤는데 모르겠대. 선생님 이거 노래가 뭐예요? 물어보러 왔어요. 참 할 일도 없다. 이문세의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알겠습니까? 옛날 노래야. 그죠? 그래서 궁금해하지 말고. 이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었어. 그럼 바로 위에 봐봐. 바로 위에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바로 아래 그림에 이거였네. 바로 위에 있죠? 확인할게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해요. 그 아래 그림 보면서 봐봐. 다 있잖아 거기. 됐죠? 또 하나.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봐봐. 제, 수, 시, 도, 혁, 복, 입이다. 다 있잖아.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혁복, 입이다. 아래 그림 보면서 봐. 있나 없나? 됐죠? 그리고 뭐가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하지만 아래 그림 보시면 다 있잖아. 그 아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 봐. 12번 나온 거. 긴장. 다음 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나올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답이 이겁니다.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이야. 한마디로 뭐야? 바로 밑에 있는 그림 안에 없는 것은. 이해갑니까? 바로 뭐야?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란 무엇인가? 시작. 그럼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제가 화살표 놨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옆에. 그럼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 아마 돌아오는 목요일날 배울 거예요. 예습이야. 봐봐요. 아, 그럼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개발행위 허가는 오른쪽인데, 이게 봐요. 이 땡그림을 잘 보면 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뭐야? 그게 도시계획 사업이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뭐야? 그게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러면 그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야.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바로 왼쪽 밑에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 정비사업이잖아. 그럼 이 세 가지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잘 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있어. 건물을 지어, 토지용지를 변경해, 토석을 채취해,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계획으로 다 규제를 가하잖아. 어지러운 개발, 즉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이런 난개발이 생길 염려가 별로 없어. 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니까. 됐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살표의 의도 반대말,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다면 분명히 이 갑은 도로 안 만들고, 엑스에나 나무 안 심고. 왜?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제하는 개발행위가 아니니까. 이해갑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이런 걸 난개발이 겁나게 우려가 돼. 난개발 우려. 시작. 그래서 야, 너 개발행위 할 때 말이야, 저기 뭐야,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아. 시작. 야, 너 개발행위 할 때, 시작. 야, 이놈 자식, 야, 너 개발할 때 건 바이 건 허가받아. 너 안 돼. 너 할 때만 도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임마 그 나무 심었나 내가 더 확인할 거야. 그때 허가할 거야.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인 거예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그럼 물어볼게. 개발 사업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해. 개발행 허가 받을까? 안 받아요.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개발행 허가 안 받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아, 개발행 허가의 의도를 기억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개발행 허가할 때 잘 봐요. 찾지 말고 여기 봐요. 찾지 말고 여기 봐. 찾지 마. 이따 봐. 그럼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 거. 그러면 요 갑이란 자가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이만큼을 만들라고 해놓고, 을이란 자가 지을 때는 서울시장 친구라 해서 조금만 만들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평등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야,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어. 허가 내줄 때 허가 기준,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 맞게 도로 등의 기반시설 만들고 나무 심고 해 라고 기준을 제시해줘요. everybody,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시작. 이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옆에 써놔봐. 허가 기준. 허가 기준. 시작. 허가 기준. 성장관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를 만들어야 돼,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돼, 환경오염 방지 조경 조치를 얼마나 해야 돼, 그러면 맞게 해야 허가 내줄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은 앞으로 많이 성장할 동네에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이미 성장한 동네에 만들어야 될까?
그치. 난개발이 뭐야? 개발 안 되던 동네가 갑자기 개발되어지면서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용도지역 중에 어디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하는 녹관농자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 주상공은 필요 없어. 왜? 이미 다 성장했으니까. 난개발 우려가 없겠지. 우리 주변 봐봐요. 광화문 종로. 개발할 땅 있어요? 거의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성장관리계획은 녹관농자의 지역에 뭐 하죠? 내용을 만들고 거기에 성장관리계획에 맞았을 때 요 갑에게 허가를 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의 구역을 정하고자 한다면 거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한 번 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5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답은 하나밖에 안 불렀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받는 대상은 일단 종류만 기억할게요. 허가받는 대상. 쳐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시작. 또 돌아오는 목요일날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제목만 기억해요. 토지영질 변경. 그다음 밑에 보시면 토석 채취. 그리고 토지 분할 관련된 부분이죠.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게 개발행위 뭐다? 허가 대상이에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 대상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쵸?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한다고. 그러니까 더럽죠. 건물에 가서. 시작.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해요. 토. 그럼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받으러 서울시청 들어갔다가 나오면 건물을 뭐 빵꾸를 뚫으래. 지나가는 철새 지나가라고. 뭐 생태 통로 뚫으래. 도로 이빠이 만들래. 승질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토 나올 정도 신경기지나. 건물에 터터터. 더러워 못해 먹겠네 진짜. 시작. 터터터. 더러워 못해 먹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굉장히 많은 부담이 존재하는 행위예요. 도시계획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은요. 그리고 뭐 하나하나 단어 등은 나중에 제가 본진도 나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말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 밑에 다시 본다면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거기서 녹관농자라고 한다면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기준을 정해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해가셨습니까? 시작. 개발행위 허가 기준. 어디 만들어? 녹관농자에. 근데 봐봐.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큰 우려는 뭘까?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같은 거 안 만들까봐. 시작.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같은 거 안 만들까봐 이게 가장 우려가 된 난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두 가지의 목적성 구역을 두고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어볼게요. 주상공은 우리 주변에 종로, 광화문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되게 먹고 싶죠.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복잡한 동네다. 지금도 복잡한데 100층을 줘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안 되겠다. 도로등 설치가 곤란해요. 봐봐요. 곤란하면 써봐봐. 강화하자. 곤란하면 뭐하자? 강화하자. 써놔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이게 약간 내용 등으로 좀 익숙함을 위해서 곤란이라고 할게요. 곤란 이러지 말고 곤란. 곤란하면 강화하자. 시작. 뭐 하려고?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려고. 봐봐.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한테 야, 안 되겠다. 요만큼만 줘. 용적률을 반토막 내요. 이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이게 작년 또 기출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반토막 내거든요. 용적률 알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좀 운동 좀 해봐봐요. 그렇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알았죠? 누가 물어보면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들. 우리 지금 처음 듣는 분 기준 수업 아니에요. 뭐라고요? 한두 번 들어봤던 걸로 보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얘기. 그리고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합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써봐봐요. 개발이익 환수. 그럼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도로 등 만들 돈을 걷어요.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하는 거야. 야, 너 개발행위 했구나. 돈 좀 벌었네. 너 혼자 먹으면 안 되지 마. 이익 좀 환수하자. 초과 이익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로 만들자. 돈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해져서 설치곤란으로 강화를 했어. 건물 반토막만 지라고. 그런 자한테 돈까지 내래. 신경질 날까 막 날까? 막 나지. 또 헌법재 앞에서 가야지 또. 말도 안 돼. 그래서 봐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해. 아주 중요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겹칠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볼게요. 개기면 안 돼요. 시작. 왜요? 곤란은 여기고요. 개기면 안 돼요. 왜요? 너무 가혹하니까. 이러십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곤란하니까. 왜 이래?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중독됐어.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건물을 이만큼 짓겠다는 거를 조그맣게 지라고 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그런 자한테 돈까지 내라? 너무 가혹하잖아요. 너무 가혹하면 또 헌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잖아. 요즘처럼. 그래서 개기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해서. 시작.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우리가 지금 요 두 페이지 배운 거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게 두 가지인 거야. 여기 개기면 안 되는 거하고 여기 어딨어? 지역. 요 두 가지는 중복이 안 되는 거지.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개기면 안 돼요. 즉, 요 부분이 중복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과 아주 서로 간에 많이 이렇게 봐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림책으로 보려면 왔다 갔다 봐야 되잖아. 맨날 14페이지 피세요.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체계도가. 바로 밑에 있잖아. 딱 보기 좋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 허가에 대한 부분까지 봤어요. 그럼 봐봐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운데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한 번 더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해봐봐요. 신도시. 강서 마곡지구 신도시죠? 그러면 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선 오른쪽 화살표를 쫓아갔더니 따로 법이 있었네. 그게 바로 뭐야? 도시개발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그 사업의 구체적 절차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뭐다? 바로 6문제가 나오는 도시개발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 법이고 일단 정의부터 본다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나 주의할 건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번 나왔던 게 새로운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뭐다?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새로 만들어진 법이 이제 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나 따로 있는 거야. 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나만 찝은 거죠. 요즘에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곳은 다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 중에 주거만 포인트로 만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그쵸? 그 사업으로 많이 하죠,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의 가장 베이스다. 그럼 물어볼게요.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있다. 그럼 봐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1교시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한참 가는구나. 됐다. 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었죠. 이렇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 이게 봐봐요. 마무리.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집이나 공장 같은 거 짓기 좋게 토지구획을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요 동네에 사업할 때는 봐봐요. 에버바리 개발계획을 만들자. 시작.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 도시 설계 주체라고 한다면 뭐부터 계획할래요? 도로도 뭐 중요하죠, 물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인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부터가 일단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수용 계획이 일단 정해져야지 그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알아야지 면적을 정해요, 사실은. 그들이 막 인구가 만약에 뭐 10만 명 수용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보건복지, 의료 등등 시행 방식, 시행자 뭐 등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 수용 계획 그리고 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의 재정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를 잡아주는 계획을 만들겠죠. 이렇게 개발 계획을 정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정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에버 말이 지정권자. 오른쪽 위에 뭐라고 나와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라고 나오죠. 좀 더 하면 쓰러지니까 쉬었다가 연결할게요. 쉬었다 오세요.